2022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예정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여러가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로마의 베제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략가가 했던 말이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네. 제가 누차례 이 방송에서 지금 누리는 평화는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피투성이로 싸워서 얻은 평화다. 블라디드 피스다.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참 수모를 겪으면서 망신을 당하면서 때로는 과로를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사회생활을 나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인정 안 하지만 저는 굉장히 피투성이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준 겁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정하죠. 윤 대통령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상당히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 침범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했던 응징, 퍼니시먼트. 저자들이 뭔가 잘못한 짓이 있으면 가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보복, 그리고 복수, 리탈리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둘을 합쳐서 제가 억제, 디터런스라고 했는데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네. 응징과 보복을 합쳐서 억제라고 합니다. 억제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좀 더 편안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방위, 디펜스만 하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편한 공격이 어디 있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대 맞으면 10배, 100배로 때릴 때마다 저쪽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더 독하게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ADD 방문한 건 처음이랍니다. 아직 한 반년 됐으니까 사실은 ADD는 벌써 가봤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가서 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 무기가 있든 없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말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생존 문제에 들어갈 때 상대가 세거나 상대가 절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굴복한다. 굴복해서 생존할 수 있어.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생존이 어려워진다. 내가 동화된다. 그러면 어차피 동지에 주거나 섣달에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붙어야죠. 이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우리 민주당 사람들, 이재명, 문재인 같은 사람들 또는 그 운동권 세력은 평화합니다. 그 누굽니까? 지금 파리에 가 있는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한테 그 좋은 개양을 선거구 넘겨주고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컷 꽁빼 있는 숲에 가서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전쟁의 문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평화 얘기합니다. 이거 엉터리 정치인들이죠. 근데 윤 대통령은 핵이 있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여줘야 된다. 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붙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세다고 내가 정의로운데도 스스로 내 뜻을 접으면 저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불의에 타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지면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게 위장된 평화라고 윤 대통령은 보았습니다. 이 방문에는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네요. 육해공군 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가셨고 임정덕
국방 담당 2차장도 갔네요. 방위사업청장도 갔고. 이종석 국방장관 좀 대가 약하죠. 김성한 안보실장 학자라서 좀 강한 분은 아니죠. 육해공군 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 말할 것도 없고. 임종덕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역시 유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시스템에서는 강건한 사람이 없어요. 강건하다고 해서 조자랑 헝칼 쓰듯이 무조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싸우고 그리고 강인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마더릿하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시키면 이해하고 있는 분들. 저는 이게 늘 어정쩡해서 좀 강경파가 있어야 된다. 강경파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 한 번씩 붙는 것도 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는 게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준비하는데 질전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길 승리산이 51%라도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참모가 필요한데 그런 참모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제가 지금 거듭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제주도에는 뭐 미국 핵무기를 공유해도 배치하면 안 되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데에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뭔데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대한민국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국가 안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제가 안보를 다루는 기자 입장에서 자 국방부가 하고 있고 국정원이 있고 외교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등등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꿰는 기관이 없어요. 이게 결국 어디서 꿰어지나 NSC에서 꿰어집니다. 근데 이 국가 안보 시스템을 4개 기관만으로 하냐?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들어와야 돼요. 행정안전부는 국내 안전을 책임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안전기관은 전부 다 행안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재산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해서 산림 자원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근데 이게 봄철만 되면 산불이 나서 엄청난 몇 조 원의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 산림이 타게 되면 우리가 안전도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전쟁 나게 되면 숲을 태우는 작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산림 자원은 우리 국가 자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키는 산림청은 농림수산부에 있어요. 경제부처 산하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의 해경청인데 해경청은 해양 경제를 다루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은 안보 문제, 안전 문제에 참여를 못하죠. 경찰하고 소방은 그래도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NSC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 안전을 안보 문제일 때는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말고도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안전부 산하로 있어야 되는 소방청하고 산림청하고 해경청이 없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두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옮기고 행정안전부는 거기서 행정이 주 업무가 되고 안전은 세컨더리가 돼서 찬밥이에요. 서자예요, 서자. 행정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보내라 이거예요. 국무총리실로 보내고 안전부가 되라. 국민안전부가 되라. 박근혜 정권 때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해경을 없애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건데 그러지 말고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부도 좋고 국민안전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경청 딱 거느리고 국내 안전을 딱 책임져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동물이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에너지, 실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루는 부서가 NSC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가 에너지인데 여기에는 핵도 포함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의 NSC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자원부는 DOE, 에너지부인데 에너지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은 안 들어갑니다. 산업자원부도요.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도 돼요. 이게 자원부가 핵심인데 에너지 문제는 기업들이 물론 갖고 오지만 국가가 여전히 개입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원전을 죽이고 이럴 수 없죠.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자원부도 미국처럼 산업은 거의 민간에 넘겨주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과, 대한민국에서 전자과가 뭐 할 게 있어요. 산자부에서.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가 세계 최일류인데 거기 공무원들이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키워야 될 거는 원자력과 같은, 그 다음에 우리 석유든 석탄이든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산자부도 산업부는 죽이고 자원부 중심으로 해서 그 부서는 NSC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도, 농림축산부라 그러니까 농업을 키우는데 농업은 지금 인기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저는 농림축산부를 식량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역시 에너지죠. 그러면 식량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만큼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먹는 걸 제외한 모든 자원은 에너지부가 하고 자원부가 하고, 농림축산부는 식량부로 바꿔서 식량 자원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걸로 해서 그 부처의 장관도 NSC에 들어오는 식으로 NSC를 개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통수권자니까 미국 보게 되면 국가안보보좌관이 특별히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보좌관은 없어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있잖아요. 우린 그 보좌관을 없애고 국가안보실이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에너지부, 식량부, 그 다음에 안전부, 이런 거는 그다음 세컨더리니까 핵심으로 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외교, 통일, 그 다음에 국방을 다루는 것만 이제 안보실이 하고 있는데, 안보실의 핵심을 딱 보게 되면 1차장, 2차장이죠. 1차장이 뭐예요? 외교 담당, 2차장이 국방 담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존재입니다. 그 두 차장이 나는 국방 문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정보 문제를 하고, 내가 외교 문제, 한미 관계 등하고, 내가 약간 통일 문제 다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김정은 제거 문제는 다루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빽빽거리고 있는데, 저는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해서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문제를 3차장이 전담해서 풀라 이거죠. 김정은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참수 작전을 하고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 핵 과학자를 납치하고 암살한다든지 그런 작전을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야죠. 지금 대통령이 블라디드 피스를 얘기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있어야지. 이게 행정부로 가서 국방부, 국정원 쪼개지면 또 못합니다. 과거 미국은 이란 콘트라 게이트 레이건 정부 때 겁니다. 그때 올리버 노스라고 하는 중령이 NSC에 있으면서 이란 콘트라 사건을 총괄했어요. 백악관에서 했던 거죠. 우리도 해야 돼요. 다부지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을 없앨 때 우리한테 좀 더 확실한 평화가 오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이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얘기를 해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아주 빠르게 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오시면서 그 평화주의자들의 그 허언에 덜 속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영리하고 또 검사 출신답게 싸움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박근혜나 이명박은 좀 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오죽하면 박근혜는 시진핑하고 짝짝꿍이 돼서 시진핑 도움 봐서 북한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수를 쓰다가 오히려 참여로 갑니까? 이명박은 천안함 연평도를 나가도 그냥 뭉기고 가요. 나중에 내가 때리라고 했다 그럼 뻥이나 치고 앉아있고. 실제로 했었어야죠. 윤석열 정부만은 좀 달랐으면 합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어떠한 도전도 뭐 필요에 따라서면 한신 장군처럼 저작거리 깡패들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수도 있지만 정면승부가 된다면 붙어야죠. 꺾어버려야죠. 꺾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하라. ADD 가서 얘기 잘 하셨습니다. 그걸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보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3차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뭔가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제의하게 되면 김정은을 없애는 참수작전을 하려면 이제 군조직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정보부도 움직이는데 한미 정보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독이 통일했을 때는 서독 BND 정보부하고 미국 CIA 간의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콜 총리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의 미독 공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국정원하고 CIA 협조와 더불어 한국군 특수전부대하고 미국군 특수전부대의 연합작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유사시가 되면 한미연합사에 연합 지상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구성군사령부를 만드는데,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한미연합 특수전사령부입니다. 저는 특수전사령부를 평시적으로 바꿔서 한미연합으로 특수전을 하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또 하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만큼 쫓기고 그리고 제거돼야 됩니다. 자기 형을 죽였던 김정은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쟁취해야지 이게 저절로 주어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박정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연설할 때마다 지금 우리는 헐벗고 이렇고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당신은 뭐 했냐고 물으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말합시다 라는 게 그의 연설 요지 중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윤 대통령이 그쪽으로라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ADD 방문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